버스를 타다. 윌리엄 밀러 글. 사라 버스를 타다. 아침마다 사라는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언제나 백인들과는 구분되어 뒷자리에 앉았지요.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죠. 그러다가 엄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언제나 이래왔단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엄마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사라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엄마는 백인들의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했지만 신발 한 켤레, 새 옷 한 벌 사입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소음도 똑같이 시끄러웠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걸까요? 백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들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엄마는 얼마나 고단해 보였던지요.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버스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끽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 걸어 다녀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엔 꽤 먼 길이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왜 사라만 걸어가야 하나요?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전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당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게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몇몇은 사라에게 욕을 했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네 피부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날 감옥으로 보낼 건가요?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용기를 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되받쳤습니다. 공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경찰관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남자의 말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군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갖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고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자, 경찰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밖으로 나오자 신문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좀 더 찍고는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라가 엄마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말썽을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사라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라야, 엄만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넌 세상에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넌 특별한 아이야.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사라가 엄마의 피곤한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법은 절대 바뀌지 않나요? 엄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간 바뀌겠지. 이튿날 아침 엄마는 사라에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웃으려 애를 썼지만 사라는 엄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그리 춥진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낡은 버스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셨어. 그렇지? 맞아요, 엄마. 난 걷는 게 좋아요. 얼마든지요. 둘은 버스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댔습니다. 사라 또래의 사내 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사인 좀 해줄래? 엄마가 소년한테서 신문을 받아들고는 싱긋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사라는 신문 첫 장에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엄마, 얼른 가요. 사라가 엄마를 재촉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또다시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웃어도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잖니. 그날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회사는 당황했습니다.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끝내 법을 바꾸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올라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외투와 똑같은 신발 차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입고 신어온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엄마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무얼 머뭇거리니 사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버스 운전사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자리는 바로 엄마의 자리예요.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사라와 엄마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